그래서 답은 뭐 나왔어요? 그냥 째려보기만 해도 답 나왔지? 답은 2 플러스 2분의 1. 예, 이게 구조만 알면 되는 유형이에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fx 나왔어요.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fx의 이 특정 면적과 이 역함수의 특정 면적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봐야지. 이거 혹시 그 유형 아니야? f0 한번 구해봐야지. 그래서 x자리에 0을 대입을 해봤더니 2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얘 2분의 3 나왔어. 아싸. 자, 이제 뭘 확인해 본다? f의 2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1 넣었더니 2 플러스 2분의 1 나오는데 아싸. 바로 그 유형이구나. 자, 요 조건만 충족되면 선생님이 말하기를 요거 2개 곱한 게 답이다 라고 했으므로 그냥 1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해서 답은 2 플러스 2분의 1.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지. 그냥 보면서 2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마디 더 드리자면 만약에 얘가 서술형 평가에 나오면요. 막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대칭성에 의해서 얘와 얘가 면적이 같아서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개념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적분값을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기예요. 자,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 때부터 배워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에서 원래 함수를 줘요. 그러면서 이제 역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풀지 않고요. 원래 함수를 샤바샤바 잘 응용해가지고 답을 내야 돼.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 fx를 주면서 야, 근데 나는 역함수의 적분값을 원해 라고 나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역함수를 일일이 다시 구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를 잘 이용해서 푸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y는 fx라는 함수였어요. 그런데 나는 f의 역함수의 0부터 fa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가 0이 될 테고 fa는 딱 요 녀석하고 길이가 같은 지점에 fa가 이런 식으로 오겠죠. 결국 이 문제에서 나에게 구하라는 면적은 요 면적이구나. 자, 그런데 저 면적이라는 것은 이 누리끼리하게 생긴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한 요 면적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니까 저기에 보이는 요 면적하고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그치? 그죠? 역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여기에 보이는 요 면적과 같은 면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면적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야 되지. 자,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직사각형에서 뭐만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요만큼만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면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요. 역함수의 적분을 구하려면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 빼면 되는구나. 되겠습니까? 예. 다시 적분값의 역함수의 적분을 구하려면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의 적분을 빼면 되는구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 같이 해보자. 시작! 역함수의 적분은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의 적분을 빼면 된다. 한 번 더. 역함수의 적분은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의 적분을 빼면 된다. 한 번 더. 역함수의 적분은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의 적분을 빼면 된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식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a 곱하기 fa라고 쓰고 빼기. 자, 원래 함수니까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한다? 0에서 a까지 fx의 dx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22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가운데 무슨 개념이 사용이 됩니까? 부분적분법. 루다, 삼지, 금이, 적극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나왔어요? 답은 고3? 불러주세요. 틀려도 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부가 그렇게 나왔어요. 부가 반대인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함수 fx의 그래프이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0에서 2까지 여기가 2니까 이렇게 한 2가 될 텐데 요렇게 생긴 뭘 구하래요? 역함수의 정적분해, 즉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넓이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와우! 이 넓이는 얘랑 같은데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의 정적분의 넓이를 쏙 빼버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2분의 1, 세로는 2니까 2분의 1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1까지 fx의 식은 2x, 2의 2x 제곱 되겠네요. dx라는 요 값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오우씨 여기 보니까 정적분이 싫어하는 곱의 적분이 나와 있네. 얘 곱인데 얘는 내노치적 아니면 부분적분법이겠구나. 그래서 딱 봤더니까 부분적분법 이마에 써붙이고 있죠. 자, 로, 다, 삼, 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게 금이, 뒤에 나오는 게 적그의 원칙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식을 써보도록 하겠다. 자, 2분의 1, 2에다가 자, 내가 여기에 이제 식을 막 쫙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선 그대로 써볼 겁니다. 이거 중괄호 쳐야겠구나. 자,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2x. 그리고 미분할 겁니다. 2라고.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적분할 거예요. 자, 적분하면요. 우선 2에 2x 제곱을 쓰되 속적분 해야 되니까 앞에 뭘 붙여야 된다? 2분의 1을 붙여야겠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씁니다. 2분의 1에 2의 2x 제곱이라고. 그리고 요 앞쪽에는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0에서 2분의 1까지 붙이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1까지 dx다라고 이렇게 붙여서 푸시면 되겠죠. 자, 좀 식을 정리하고 갑시다. 2 약분 됐어요. 여기서도 2 약분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풀면 2분의 1에 2에다가 그냥 y의 분자로 올려버릴까요? 2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계산해 보도록 하자. 2분의 1을 대입하면요. 2분의 1에 2의 1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써줄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식 다시 마이너스 2의 2x 제곱에 속적분해서 2분의 1 붙여주시고 0에서 2분의 1까지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사실 얘하고 얘는 어때? 서로 지워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2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는 2분의 1이구나.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본거 반대로 나왔죠? 왜 그랬어? 아, 저 앞에 하나 놓치셨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개념 볼까요? 자, 단면이 밑면과 평행한 경우에 입체 도형의 부피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면이 밑면과 평행한 경우입니다. 단면이 밑면과 평행한 경우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요? 자, 단면이라는 말은요 절단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잘랐는데 밑면에 평행하게 딱 잘라버렸어. 이게 단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버린 단면이라는 것은 항상 특정한 넓이를 갖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높이 보이죠? 예, 0부터 시작해서 x만큼의 높이를 가졌을 때 그 순간의 절단면의 넓이를 fx라고 정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0에서 a까지 예, 이 짜잔하게 잘라있는 이 넓이를 어떻게 모두 더해버리면 넓이가 계속 더해지면 결국 뭐가 되겠다? 부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피를 구하려고 해. 그런데 이 부피는 넓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더해버린 건데 그 넓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더해버릴 거야. 자, 그리고 그때 요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높이 x에 따른 넓이를 다 더해버릴 건데 그 식이 fx의 dx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요. 쉽죠? 자, 그러면 이 개념과 관련된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그 밑에 요거 한번 더 적어 놓으세요. 요거를 요 밑에 그냥 쭉 밑줄 하나 거 있죠? 예, 그 밑에도 한 번 더 적어. 나 미쳤구나. 그래요, 선생님 미친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다 적는 거였어? 네. 자,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fx의 dx 예, 이 밑에다 적겠습니다. 미안해.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지우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넓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부피라고 요 위쪽에 적어 놓으세요. 원래 위에 적는 거였어? 미안해. 선생님 필기를 엉뚱한 데 놨어요. 자, 넓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부피. 넓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부피가 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탄젠트 제곱 x는 적분 공식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탄젠트 제곱 x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제곱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탄젠트 제곱 x가 들어있는 제곱 관계를 떠올리면 탄젠트 제곱 x는 무슨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대체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시컨트 제곱 x는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탄젠트 x가 됩니다. 풀어보십시오. 힌트는 다 드렸어요. 푸십시오. 답 내신 분은 다 불러주세요. 답은? 다시 1 마이너스?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요 문제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4분의 파인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탄젠트 x인 정삼각형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변의 길이가 아닌 그 단면에 뭐가 필요합니까? 넓이가 필요해요. 자, 단면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단면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자, 정삼각형 구하는 공식 뭐예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단면의 넓이라는 것이 4분의 루트 3의 탄젠트 제곱 x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게임 끝났죠?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0에서 어디까지야? 4분의 파이, 높이가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각 층의 넓이를 구했더니 4분의 루트 3 탄젠트 제곱 x dx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4분의 루트 3은요, 인테그럴 앞으로 빼버려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 제곱 x만 남았는데 우리는 탄젠트 제곱 x의 적분 공식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제곱관계에 의해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관계 공식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다. 이런 공식 배운 적 있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4분의 루트 3의 시컨트 제곱 x는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고 1은 적분하면 x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만 풀면 게임 끝입니다.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루트 3 있고 탄젠트 4분의 파이 몇이에요?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그리고 빼기 탄젠트 0은 몇입니까? 0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0이네. 얘는 써줄 필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아, 4분의 루트 3을 빼먹은 거였어? 예. 자, 그래서 답은요.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 파이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단면이 밑면과 요번에는요. 여기 밑면이 있지, 바닥면이 있지. 그런데 절단면이 어때? 밑면과 수직으로 잘려 있는 상태예요.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단면이 밑면과 수직인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단면이 밑면과 평행하냐, 단면이 밑면의 수직이냐 요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둘 중에 어느 문제가 더 어려워요? 라고 하면 보통 수직인 이 두 번째 유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패턴의 문제를 풀 때는요.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형을 어떻게 이 종이에 얹힐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뭘 해야 된다? X축, Y축을 적절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종이 위에 X축, Y축을 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종이 위에 예쁘게 X축과 Y축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주어진 바닥면의 그림을 어떻게 자르셔야 되냐면요. X축의 수직이게. X축의 수직이라는 것은 여기 X축이 있으니까 X축의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거지. 즉 Y축에는 어떻게 평행하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요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 버리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노란 선 있지? 이 노란색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도형을 평면, 그냥 면이야. 면을 XY축에 그려놓은 종이 위아래로 수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런 그림이 있네. 여기에도 이런 그림이 있네. 라고 나 막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리고 나는 뭔 짓을 한다? 여기 내가 그려놓은 이 하나하나의 면만큼을 쭉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더해버리면 그 넓이가 더해져서 그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X축, Y축을 그려놓은 종이 위아래로 수직으로 세우고 수직으로 내려서 한 장 한 장 쌓아 붙여서 이렇게 종이가 여러 개가 쭉 나오면 종이 한 장 한 장의 넓이를 뭐 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요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요. 얘예요. 내가 선을 긋는데 어떻게 긋는다? X축의 수직인 선을 그어서 그 선으로부터 각각의 넓이를 이루는 면을 그려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입체도형의 부피 여기 있을까요? 부피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그리고 넓이는 현재 fx로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25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불러주세요. 답은 2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y는 x-1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답니다. 그렇구나. 자, 여기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러면서 기울기가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랍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런 도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자른답니다. 어떻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뭔 짓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녀석을 바닥면으로 생각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 된대요. 즉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요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다 자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항상 바닥면에 XY축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닥면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이 칠판을 바닥면이라고 보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와우,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네? 그런데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얘지? 맞아?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4분의 루트 3 얘의 제곱이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얘를 기준점 0으로 잡고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졌다? X만큼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지. 그러면 이만큼은 몇이 되겠습니까? 1-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평행선이니까 닮은 비라는 것이 존재하겠지. 그러므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가 1이었어. 근데 얘도 1이었어. 그죠? 그러면 얘 45도, 45도, 90도구나? 그럼 얘도 45도, 45도, 90도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1-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0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의 한 단면의 넓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쭉 더해버릴 거다?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쫙 더해버릴 건데 그 중간에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 정삼각형이라는 한 단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몇이다? 1-X의 제곱의 d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4분의 루트 3 이런 거는 밖으로 빼버리고요. 인테그랄은 곱셈 싫어하니까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4분의 루트 3에 요 녀석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0에서 1까지네요. 자, 그러면 0은 사실 다항함수니까 놓봤자 다 0일 테고 신경 쓸 필요 없고 1만 놓으면 되네요.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어차피 지워지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네. 네,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물 좀 주세요. 모든 교재 한 문제씩 다 실려있는 유형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같이 볼까요? 나는 풀어보겠다. 시간 주세요. 네, 시간 드릴게요. 푸십시오. 예, 푸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드릴까요? 자, 얘는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너희들이 보기에. 이렇게